안녕하세요, 해광호재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오늘 소폭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에 좀 대비하면 좀 아쉬울 수 있죠. 두 종목 모두 악재들이 좀 겹쳐 있기 때문인데, 자, 이 악재들이 뭐 단기간에 금방 뭐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카오의 또 즉각적인 대응들을 잘 하고 있다는 점 오늘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어떤 구속 여부, 이 부분들이 구속된 부분들이 악재로 단기적으로는 좀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도 희석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 최근에 정부에서 들쑤시면서 우리 네이버 19일자 TF팀에서 직접적으로 본사 방문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19일자 일단은 일정 한번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일 휴장이고 광복절 휴장, 그 다음에 금요일날 하루 남았어요. 그리고 바로 월요일날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뭐 그렇게 뭐 먼 거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래일수로 보면 오늘을 제외하면 2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19일 이후에 우리 그 TF팀이 정부에서 발족한 TF팀이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서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들이 차후에 나와야 네이버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 부분들이 그냥 정부 측이나 또는 여당 쪽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길들이기에 그칠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19일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네이버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날짜상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뭐 아주 조용하진 않죠. 시끌벅적합니다. 카카오페이 측에서 지금 그 개인정보 뭐 이 부분을 이제 그 중국 쪽, 그러니까 알리페이 쪽으로 혹시 넘긴 게 아니냐라고 이제 금감원에서 주장하면서 너희들 불법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 다 개인정보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 이제 그 언론에다가 이제 내용들이 나왔죠. 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요맘때 딱 네이버를 건드리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좋지 않은 시기에 특히 네이버를 들쑤시면서 요 시기에 같이 카카오페이를 건드리면서 언론 보도를 했을까요? 참 안타깝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앞에서 내용에서 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언론 탄압이 일중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좌파적이다, 편향돼 있다라고 자꾸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카카오의 다음이나 네이버 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순차적으로 이제 다 휘어잡고 오고 있고, 또 방통위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마당에 카카오 네이버까지 이제 마지막 절차상 마지막 우리 포털 사이트까지 좀 휘어잡고 있는 게 아니냐,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이제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엔트그룹,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로 독립된 기업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이쪽 기업에 계열사로 이제 뭐 고객 정보를 다 떠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내용이고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언론 쪽으로 띄우면서 좀 더 부각을 시키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렇게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5월달에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어떤 그 검사 이후에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내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5월 달에 뭐 감사 아닌 감사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현장 검사를 받았으니까. 그럼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금감원에서 그럼 어떤 내용을 먼저 피드백을 받아야죠. 너희들 이렇게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는 암흑에 관련된 내용들 너희들 불법적인데 이거 불법이야 이러면서 서로 뭔가 내용이 좀 주고받는 게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게 바로 그냥 언론에 바로 통보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 뭐지? 아니 따로 와서 5월 달에 와서 현장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다시 회신 준 것도 아니고 불법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언론에 떡하니 그냥 퍼뜨린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적인 거죠. 누가 봐도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향후에 이런 조사 과정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거 먼저 감사라든가 이런 내용들 다 진행을 해놓고 시기적으로 딱 맞춰놓고 지금 터쳐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 조사해놓고 이건 너 불법이야 라고 해서 갑자기 어제 오늘 막 이렇게 터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예,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투자자들이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개인정보와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 언론사들이 타이틀에 막 제목들 해놓은 거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막 몇 천만 건을 그냥 다 떠넘긴 마냥 의도적으로 카카오페이에서 막 떠넘긴 마냥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의도적이냐 카카오페이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토스 쪽으로도 지금 금감원의 어떤 조사 대상이 좀 물망이 올라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더 옥죄일 거다. 이쪽 부분들을 좀 더 조사한답시고 이제 좀 억제일 텐데 요 시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큰 영향 없이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다음 주에 있을 네이버 본사를 앞두고 있는 이 부분들 어떻게 기사 내용들이 좀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카카오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요. 그래도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 나오는 듯하가 다시 밀렸잖아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 카카오 대표 정신화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물론 이제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1억을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매입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소식으로 나온 거죠. 앞에서 이제 약속했었던 부분들이에요. 매년 2월과 8월에 두 번 나눠서 각각 해마다 이제 2억씩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뭐 재임 기간 동안에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호재의 소식들을 또 전해주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악재들이 좀 나올 때 좀 잘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차후에 주가가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 그리고 정신화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임하거나 퇴임하게 될 때 그때 당시에 그러면 투자했었던 자본들은 또 매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예.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여하를 좀 불문하고 정책적으로 이제 뭐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김범수 의장이 빈자리를 잘 메워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카카오가 잘 대응하고 있고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언론 플레이는 뭐냐면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사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조용히 숨길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앞에서 김범수 의장의 뭐 구속들이 이제 구속이 진행되면서 악재로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 반영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반영이 됐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페이 악재가 나오면서 김범수 의장 구속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쏙 들어갔다. 투자 여러분들, 언론들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네. 자, 쏙 들어갔어요. 이제는 조회수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카오페이를 물고 늘어지겠죠. 네,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기사화시키고 부각시킬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김범수 악재가 완전히 희석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카카오페이 측에서 소명하면서, 결국은 이게 혐의가 없거나 또는 이게 그냥 어떤 뭐 좌표를 딱 찍어놓고 공격적으로 이것을 꼭 휘어잡겠다라고 꼭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 부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탄로나게 되면 결국은 카카오나 네이버 측에서 굉장히 호재가 될 거예요. 주가 급등으로 크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와 같은 어떤 노이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투자자분들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악재가 계속적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한 대 두 대 맞은데 한 대 더 맞는 거야. 두 대 더 맞는 거고, 세 대 더 맞았어. 그러니까 맞은데 또 맞으니까 너무 아픈 거지. 우리 입장에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 내려놓고, 우리 카카오 측에서도 최근에 행보가 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하고 있고, 네이버 측에서도 지금 조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 네. 라인 야후에 대한 매각 부분들을 뭐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다고 하더니 갑자기 9월 달에 이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각을 얼마 정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약간 네이버가 조금 말바꾸기 형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조금 더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어쨌든 동종업종이고, 시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우리 네이버 때리기도 어쨌든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19일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어떤 기사 내용들이 좀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하면서 카카오 네이버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변수들은 좀 있는데요. 추가적인 변수는 오늘 밤에 일단은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지표도 앞서 발표된 우리 생산자 물가 지표처럼 양호하게 나온다면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카카오나 우리 네이버도 악재가 다소 희석되면서 양호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변수들이 아무래도 있죠. 시장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 주 후반,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전쟁 이슈도 좀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15일날 이집트, 카타르, 미국 중재에서 가자지구 휴전 회담이 있는데, 휴전회담, 이 부분들이 있는 15일 전후가 이란이 보복성 전쟁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변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내일 휴장,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우리 카카오 네이버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에 주의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